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 전주 전북 지역 대입의 모든 것 입시닥터 윤서부와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 전북 지역으로 한번 떠나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전주 전북 지역의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형의 개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니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전주 전북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입시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전체 지역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600명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한 300명 수준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기타 전형은 실기 전형과 기타 전형으로 나누어서 대략 큰 차이 없이 조금 증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반면에 정시 전형에서 한 200명 정도 빠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독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주 전북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지역인재 전형은 1124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교과로 812명, 그리고 종합으로 274명, 그리고 실기 기타 전형으로 4명, 수능으로 34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전체적인 개관을 염두에 두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주축 전형으로 보고 정시도 함께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전체적인 개관을 베이스로 해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2022학년도의 입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전북 지역의 입시의 특징인데요. 전년도에 조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제 전주 전북 지역에서 전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이 조금 많았단 말이에요. 이건 지방 전체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건 학령 인구 전체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2 입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미달인 대학들도 있고요, 미달인 학과들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1 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조목조목 매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첫 번째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주 전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에 있는 대학, 전주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방에 있는 지역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지역인재 전형이죠. 높은 학과,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지역인재 전형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대체로 전형 자체가 조금 단순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거국,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형이 좀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서도 몇 가지의 막 수능 체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 기준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 내에 여러 가지 선발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선발 유형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건 뭐지? 요거.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전주 전북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논술 전형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그리고 기타 전형, 실기 전형을 베이스로 하는 기타 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틀 세 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전형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 전북 지역에 전형별로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를 주요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역시 지역 인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발하는지를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종류가 일단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다양한 형태의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건 뭘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첫 번째 기준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한 2개 정도의 대학, 2개,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학과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한 3개 정도 되는 거니까 총 한 3개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데, 문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예요? 면접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100%로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는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 면접이 있기도 하고 내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특히나 지방에 있는 지역 대학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되냐면,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비고로 얹어 놓은 글 보이시죠? 뭘까요? 전체 과목들 중에서 반영하는 과목이 엄청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국영수, 사과, 한에서 15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어떤 대학은 전 과목은 전 교과를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계열별로 반영하고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12과목을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1학년은 전 교과를 반영하고 2학년 때는 막 국영수 계열별로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 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실제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서 쓸 때쯤 되면 그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이렇게 산출해주는 대학, 거의 대부분의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산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그 대학의 개별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는 과목 수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꼭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 중요하겠죠?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 100%인 대학이 전체 다고요.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 100%인데 면접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다. 단계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네. 그러나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단계형이 들어가거나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특정 학과들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사범대, 그 다음에 항공이나 간호 같은 계열, 이런 데서 수능 최저가 있거나 아니면 면접이 있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성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600명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 대학별로 보면 늘어난 숫자가 많진 않아요. 전북 지역 전체에서 600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교과로 선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수 있다. 조금, 많이 말고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나 전년도에 추가 모집으로 선발한 대학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 전북 지역에서 추가 모집을 했던 대학들이 좀 많거든요.
이건 지방 전체에서 많으니까요. 전년도에 추가 모집으로 선발한 게 한 2만 명, 거의 3만 명 가까이 규모가 되는데 역대 최고거든요. 근데 그 중에 90%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주 전북 지역에서도 추가 모집 대학들이 많았을 거고 올해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깔면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N수생.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 요즘에 삼수생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수생, 삼수생의 증가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흡입하는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정도의 성적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선생님 저는 6등급인데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학년 때 내시는 성적을 올려서 원광대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1학년, 2학년 때 내신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3학년의 비중이 조금 높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노리기 위해서는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끝까지 올려보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방에 있는 지역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가 어떤 지원 전략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모든 전형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 기준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예측이 용이한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만 올해는 변수가 조금 더 많아.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도 조금 늘고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가 조금 줄어드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올해는 변수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대학의 합격선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꼭 확인하고 올해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든 사립대든 지역대학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매우 포커스가 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과목 수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상위 몇 과목이냐? 특히나 직업국 같은 경우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진로 과목의 반영 비율 숫자들도 좀 정해놓고 있거든요. 상위 3과목 뭐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봤을 때 교과 성적이 학과별로도 이제 지방 국립대 그리고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도 교과별로 성적이 쫙 나누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학과별로 학년별 반영 비율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내신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안전장치로서 지원하는 전형이 조금 제일 많은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 전북 지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신 상위권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쓰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주 그리고 전북에 있는 지역의 국립대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장치로서. 그러다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빠져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복 합격자가 매우 많은 전형이에요. 이게 한 두세 바퀴 돌거든요. 좀 심한 경우에는 두세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합격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을 확인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충원 합격률을 확인하셔야 돼요. 충원 합격률을 확인하면 이 학과에 선발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충원 선발 그러니까 합격했는데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 학생들의 숫자 그 비율이 대략 뭐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180%뭐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바퀴 돌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원율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꼭 내가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충원 합격률을 확인하는 것.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형으로 들어가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주요 대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정도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전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가장 큰 차이점을 뽑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소서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출하는 서류가 뭐밖에 없어요? 네, 학생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의 중요성이 2배쯤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부가 진짜 중요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학생부를 어떻게 케어하지?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격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다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이 대학을 원광대학교로 가야 되겠다, 전북대학교로 가야 되겠다, 전주대학교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대학이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과 조금 다른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형이 있고 서류 전형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면접형, 서류 전형형, 서류만 보는 거, 면접이 포함된 것,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수능 체제는 없는데 의치, 약, 한, 간만 수능 체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전북대학교, 그죠? 되게 유명한 전형이죠. 큰 사람 전형인데, 이 큰 사람 전형 같은 경우도 의치, 수, 약간만 수능 체제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각각이 4배수, 5배수, 4배수 배율을 뽑고 실제로는 2단계에서 면접으로 결정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건 서울과 지방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전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교과성적, 그리고 교과활동, 그리고 비교과활동 3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교과 활동도 중요하고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도 들어가고 교과 활동도 들어가고 비교과 활동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학생의 교과 선택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 과목에서 어떤 능력을 드러냈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관 과목들 있잖아요. 3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지금 얘기할 수 없으니까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를 교과서에 되게 반드시 적으세요.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팁을 지금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으세요. 그래서 그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그 선택한 이유 때문에 내가 성장한 내용, 역량을 키운 내용이 교과서 되게 공이 나와줘야 돼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EBS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강의들이 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3가지 요소, 4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첫 번째 교과 성적, 그 다음에 교과 활동, 그리고 비교과 활동, 학생부 선택, 교과 선택, 이렇게 4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4가지가.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 조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략 한 816가지 정도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략 한 29가지의 조합이 나왔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이 교육과정에서는 대략 816개의 조합이 과목 조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과 이 과목을 내신 성적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과목 간의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목 간의 수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주요 대학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만 선택했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이유를 교과서특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교과서특위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은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에 교과 활동의 반영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과 세특이 더 중요해지고 이제 학생부에 남은 게 교과 세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이 얼마만큼 구조화되어져 있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세특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조화시켜 놓아야 돼요. 그 부분을 다른 강의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과 외 활동, 그러니까 이른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죠. 비교과 활동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기준으로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발이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94,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4 정도니까 한 4점대에서 평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엄청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대학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의 평균 내신이 이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올해는 전전년도 2019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여전히. 그러나 내가 제대로 된 학생부를 가지고 있다면 내신이 어떠함을 조금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대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평가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대학의 교수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볼 때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걸 본다라는 거야. 학생부에 이런 내용이 있냐 없냐를 본다라는 거야.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발전 가능성. 좋죠. 그럼 여러분들 학생부에 발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 및 가치관,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성 및 가치관, 그리고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펼쳐놓고, 아, 나의 학생부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학생부를. 그러면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쫙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요소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학년 1학기 때 그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아, 어떻게 하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교과 세특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전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거죠. 평가 요소. 제발 여러분,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자꾸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알겠죠? 무조건 뭐가 있다고요? 평가 요소가 있고 대학별 그리고 학과별로 인재상이 있다. 특히나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 같은 경우는요, 학과별 인재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뭔가, 인재상은 뭔가, 평가 요소는 뭐지? 그리고 그런 인재상과 평가 요소가 나의 학생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어쨌든 자소서가 폐지됐어요. 그 부분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자소서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베이스를 깔고 한다면 학생부가 조금 더 고도화되어져야 된다. 전문화되어지고 디테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내에 유형별로 적합성을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조금 나타나니까 어떤 적합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 전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북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략 한 15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85%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을 모집했다면
185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100명은 빠져나가고 100명을 모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85명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는 충원율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충원율에 맞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 이슈이기도 하죠. 입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약학대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약학대학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좀 많죠. 선생님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전주 전북 지역에 있어서 약학대학은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각각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으로 선발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0명, 40명, 30명이니까 대략 한 11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약학대학을 지원할 것이냐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의대, 그리고 치대, 간호대, 수의대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약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전제를 두고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올해 약대가 이제 오래간만에 어쨌든 학부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부활한 거니까 오래간만에 학부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선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진학하려고 약대를 진학한다라고 전제를 깔면 치대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보는 게 유사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치대 내지는 간호대에서 간호대면 조금 높게 치대와 간호대 사이의 성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약학대학의 성적을 확인해보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약대를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교과서 혜택에서 내가 약대와 관련된 역량을 얼마만큼 보여줬느냐가 포커스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닥터 윤사부가 2022학년도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어요. 특히나 선생님이 요 근래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좀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좀 자주 만나고 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요, 어쩔 수 없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역 대학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의 비율이 지방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2019학년도 수능의 표준 점수를 소재지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맨 위에 보니까 대도시 수능 표준 점수가 100점대, 평균이 100점대예요. 근데 반면에 중소도시를 살펴보니까 96점대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읍면 지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비슷한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들 학생들 생각해 보면 대략 한 9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준 점수 차이가 엄청 난다라는 거예요. 수능에서요. 불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최고의 조언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일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능 공부이든 학생부 내신 공부이든 교과 공부이든 아니면 학종 공부이든 어떤 공부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세요.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걸 꼭 느껴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선명하죠. 사실은 여기에다가 서울 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지방의 학생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차이가 안 날 만큼 선생님이 요즘에 느끼는 괴리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전주, 전북 지역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세우시고요. 그 방향대로 따라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식구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 식구이기도 하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대학을 진학한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과 이미 사이에는 이만큼의 갭이 존재합니다. 이만큼의 갭을요, 여러분 노력으로 채우셔야 돼요. 몸으로, 생활로 채우셔야 됩니다. 생활 패턴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나의 생활 패턴, 공부하는 나의 생활 패턴, 책을 읽는 나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시고요. 그 패턴이 정말 아직과 이미 사이에 이만큼의 갭을 메울 수 있을까? 내가 전북대를 가고 싶은데 그 전북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의 노력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가 만약 전북대 교수라면 너를 뽑겠니?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전주 전북 지역 대입의 모든 것 입시닥터 윤사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